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강릉의 주문진항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찾으러 왔으니 같이 가시죠. 잠깐, 시장 구경도 식후경이죠? 참고로 생선선생이라고 생선만 먹고 살진 않아요. 여긴 주문진 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토속음식 장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여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인데 인테리어가 아주 정겹죠? 장칼국수 하나, 떡만둣국 하나입니다. 날이 쌀쌀하니 요런게 또 땡기네요. 사골육수에 직접 빚은 만두가 들어갑니다. 이런 건 맛없으면 반칙이죠. 퍼지지 않아 쫀득한 떡도 맛있고 육수도 잡내 하나 없이 구수합니다. 김치와 두부로 속을 채운 만두도 하나 건져서 한입. 이번엔 장칼국수입니다. 사실 물에 고추장 풀어 끓여내는 심플한 음식이지만 정말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른 신기한 음식이기도 하죠. 이 집은 고춧가루 없이 고추장으로만 양념을 해서 맛이 걸쭉하고 달큰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냉이가 향을 더했네요. 우연찮게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문진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1일, 6일에 여기서 주문진 5일장이 열리곤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로 5일장은 잠정 폐쇄된 상태죠. 어쨌든 바닷가 앞 재래시장이라 수산물이 무척 다양합니다. 먼저 동해안의 대표적인 겨울 특산물 뚝지가 보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겨울 동해안 특산물인 도루묵입니다. 까무잡잡한 저건 도치를 말린 건데 보통 찜으로 많이 먹습니다. 말린 양밀입니다. 본명은 바로 까나리고요.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살짝 꼬릿한 게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죠. 여기 보이는 이면수어 역시 동해안 특산물이고 여기 매달린 큰 생선은 대구입니다.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생대구와는 또 다른 풍미가 생기죠. 이 두릅은 양미리를 꿰어놓은 거고요. 이맘때 동해안에서 아주 흔하고 많이 잡히는 생선이죠. 명태야 뭐 요즘은 거의 다 러시아산이고 이제 국산 명태도 조금씩 잡히긴 하는데 연중 어획이 금지되어 있어서 잡히면 다 풀어줘야 합니다. 물론 유통도 불가하고요. 그 밖에도 말린 생선이 다양합니다. 여기도 또 도루묵입니다. 때깔 좋네요. 금방 올라온 건지 선도가 무척 좋습니다. 도치도 또 보이네요. 참 잘생겼죠? 수컷도치는 보통 데쳐서 수육처럼 먹고 알 꽉 찬 암도치는 신김치를 넣고 칼칼한 탕으로 먹죠. 알탕이 인기가 많아서 가격은 암컷이 좀 더 비쌉니다. 이 큰 생선은 곰치라고 불리는 곰칫국의 재료 미거지고요. 여기 다 지금 겨울에 맛있는 것들이죠. 네, 다 겨울에 나오는 생선. 잘 봤습니다. 네. 전통시장 내엔 수산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 맛있어? 이건 여기엔 뭐가 있나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도 양미리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싱싱한 생물인데 이렇게 보니 얼핏 꽁치 같기도 하네요. 도루묵도 역시나 빠짐없이 보입니다. 조개류 중엔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역시 제철 맞은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는 자연산도 있지만 거의 양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양식과 자연산의 맛 차이가 거의 없는 품목이기도 하죠. 수조엔 망에들은 문어도 많이 보입니다. 대문어요. 크기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크라켄 같은 놈들도 있고요. 한켠에선 문어를 삶고 계십니다. 냄새를 맡으니 갑자기 문어 숙회가 확 땡기네요. 주문진 앞바다에선 사시사철 다양한 보거류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거 보거는 어떻게 해요? 키로 5만원? 이건 보거류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건복입니다. 흔히 밀복이라고 불리는 놈인데 생각보다 시세가 높네요. 이렇게 생긴 거는 까치복. 까치복. 밀복과 더불어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까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참복이라고 불리는 자주복이고요. 앞에 두 종보다 가격은 더 높습니다. 여긴 이렇게 회 파는 집이 식당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선 단가가 좀 높죠. 대신 상차림비나 회 뜨는 비용, 찜비 등을 따로 받지 않고 부요리와 탕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이 집 수조에는 흰꼴뚜기들이 잔뜩 있네요. 흰꼴뚜기라니 그게 뭔가 하실 텐데 무늬오징어의 표준명입니다. 무늬오징어. 한 마리 15,000원. 흰꼴뚜기는 원래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보통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보일 수 있었던 녀석인데 요즘은 이게 동해안에서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웃기게 생긴 생선 바로 객줄입니다. 여기선 말쥐치라고 불리는데 표준명 말쥐치는 따로 있죠? 이 빨간애 뭐라고? 황대. 황대?
생긴 건 아주 화려한데 한낱 잡어신세인 성대. 자연산 쥐치도 많이 보입니다. 작은 쥐치는 사시사철 딱히 계절을 타지 않는 생선이죠. 작은 건 작은 대로 뼈째 썰어 먹고 큰 건 보고처럼 얇게 떠먹으면 됩니다. 별미인 간은 꼭 챙겨 드시고요. 아직 대개는 금어기랑 모두 러시아산인데 지금은 갑각류 가격이 대체로 많이 비쌉니다. 러시아 대게보다 큰 몬스터급 홍게들입니다. 야, 가격 좀 나가겠는데요? 홍게는 어떻게 해요? 비싸겠죠? 비싸요. 그 독도게 10만 원짜리. 헐, 예상보다 훨씬 비싸네요. 거의 키로당 7만원. 저런 애들이 수율만 좋으면 대게 귓방망이 날리는데요. 장도 제대로 된 건 짜지 않고 대게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근데 암만 그래도 한 마리 10만원은 너무 비싸요. 주문진 수산시장은 이제 얼추 다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규모도 더 크고 품목도 다양한 풍물시장으로 왔습니다. 대신 여기는 직접 생선을 사서 따로 돈을 내고 손질을 맡기고 초장집을 찾아가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맛있는 게 뭐가 있나 둘러보는데 여기도 먼저 무늬오징어가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한 마리 15,000원. 요거는 이렇게 충격으로 돼 있어. 여기는 저 아랫주방에 갑오징어 등이 켜가 있는데 이건 없어. 여기다가 거의 방어에다 지치에다 이모, 이 무늬오징어 어떻게 파세요? 한 마리 10,000원? 무늬오징어 요거 어떻게 파세요? 한 마리 10,000원. 얼마씩 해요? 두 마리 10,000원짜리도 있어. 작은 거 조금. 큰 거는 이런 거 한 마리 25,000원, 저거 이렇게 두 마리 3만. 크기 따라 조금씩 틀리구나. 그러면 가격이 다 틀려. 무늬오징어는 크기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근 어획량이 크게 늘며 시세 자체가 많이 하향됐습니다. 그래도 오징어보다 싸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가격이죠. 요게 이렇게 많네, 이게. 요건 전부 5만 원. 5만원. 객줄이가 정말 무지하게 많네요. 동해바다 수온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나 봅니다. 거의 지금 시장의 메인이 객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딱히 별 맛이 없다는 거. 쥐치 중엔 사실 제일 별로죠. 살맛도 아주 연하고 식감은 또 꽤나 질기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로 넣고 맛만 보면 모를까 이걸 메인어종으로 고르는 건 비추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대개 이렇게 횟감을 바구니 단위로 판매합니다. 한 바구니에 3만원, 5만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요. 구성은 대부분 양식과 자연산을 섞어 놓는데 좋아하지 않는 생선이 섞여 있거나 특별히 먹고 싶은 생선이 있다면 가격에 맞게 구성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예로 여기서 난 방어가 싫고 무늬오징어가 먹고 싶다? 그럼 방어 빼고 무늬오징어로 넣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특별히 비싼 어종이 아닌 한 어지간하면 구성을 바꿔줍니다. 약간의 추가 요금을 낼지는 개인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모든 회를 구매할 때도 서비스 요청은 기본이죠. 물론 대부분은 알아서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방어들도 이제 제법 살이 올랐네요. 15만원. 가격도 싸네요. 그런데 열댓명은 돼야 저런 거 한 마리 잡겠죠? 빨간 성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추천하는 횟감입니다. 저 통통하게 살찐 거 좀 보세요. 저런 성대는 잡어로 취급하기엔 너무 맛있거든요. 풍물시장에도 보거류가 많은데요. 까치복이 물량이 많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여기저기 수조마다 보거들이 한가득이네요. 밀복도 많습니다. 이건 손질된 거고요. 흔히 동해안 밀복은 껍질에 독이 없다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꼭 껍질은 제거해달라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갑각류도 많은데 이 중 지금 국내에서 조업되는 건 홍게뿐이네요. 무더기로 파는 이 홍게가 나름 명물이죠. 15마리 3만원. 너무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건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죠. 쪄먹으려고 싼 맛에 이런 홍게를 샀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더 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런데 찜 말고 탕용으로 싸서 드시기엔 괜찮습니다. 쟁여놨다가 라면 끓일 때 막 넣어 드셔도 좋아요. 선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굵은 대구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쌀쌀한 계절엔 담백한 대구탕도 좋죠. 혹시 빨간 고기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주 보기 드문 심해성 어종인 뿔돔인데요. 꽤나 맛이 좋은 녀석인데 어째 한 마리가 섞여서 잡혔나 봅니다. 역시 어딜 가나 도루묵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곧 도루묵 잡는 사람들로 동해안이 북적이겠네요.
여기선 골뱅이류도 빠지지 않고 보이는 단골 손님이고 그 밖에 여러 선여류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만하면 풍물시장 구경도 다 한 것 같네요. 이번엔 어민시장에 들렸습니다. 이름처럼 어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이죠. 직접 조업한 자연산만 취급하기 때문에 재밌는 품목도 많습니다. 평균적인 시세 역시 여기가 가장 저렴하고요. 대신 파장 시간이 이르다는 점과 기상 문제로 조업이 어려울 땐 물건이 없고 문을 닫는 집도 많다는 장점이 있죠. 어민시장 역시 이렇게 소쿠리 단위 판매가 기본인데요. 좋은 점은 대부분의 품목에 금액을 표시해놨다는 점입니다. 저 정도 구성은 저 정도 가격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횟감 구성은 100% 자연산으로 되어 있고요. 의외로 어종이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역시 여기도 보거류가 제일 많은데요. 전문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보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도루묵과 양미리가 지천입니다. 얘네들은 이쪽이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 같네요. 참고로 도루묵은 겨울이 제철이라지만 초겨울인 지금이 맛있습니다. 더 추워지면 별미인 알이 질겨지거든요. 다음은 어민시장의 주력 품목인 홍게입니다. 가격대별로 크기와 상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특 A급이 사실 정말 A급은 아닌 것 같고요. 저렇게 대야에 포개놓은 홍게는 산 건지 죽은 건지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쪽 홍게는 살아 움직여도 밑에 깔린 건 죽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감자떡이라는 웃긴 별명으로 불리는 주먹물수백이네요. 자꾸 보니 울퉁불퉁한 외모가 정말 감자떡 같기도. 이만큼이 얼마예요? 한 소쿠리 10,000원? 10,000원어치면 서너 명은 실컷 먹겠네요. 동해에선 보기 드문 꽃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컨디션은 좀... 여기 이 녀석은 뭘까요? 바로 강담돔입니다. 원래 강담돔은 돌돔보다도 더 따뜻한 지역에 서식하는 어종이지만 요새는 동해에서도 이 녀석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들어오는 바구니가 있네요. 제가 강추했던 생선인데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의외로 귀에서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다던 네, 바로 도루럭, 즉 표준명 개볼락입니다. 손바닥만한 굵직한 녀석들인데 이게 다 해서 50,000원. 이런 좋은 물건은 날이면 날마다 보이는 게 아니지만 오늘은 둘이 간단히 먹고 갈 요량이라 그냥 지나칩니다. 사실 매니저가 회를 많이 못 먹어요. 많아야 한 10점? 안 그렇게 생겨갖고. 뭐라 그랬냐? 여기 줄무늬 생선은 남해안 제주도에 흔한 아홉동갈입니다. 이렇게 요샌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안을 점령한 듯한 분위기인데 예전과 사뭇 다른 시장 모습이 좀 낯서네요. 서대. 동해안엔 가자미가 많지만 서대류도 이렇게 조금씩 잡힙니다. 통통한 성대를 보니 조만간 잡어회 먹으러 다시 와야겠네요. 이번엔 두 시장 사이에 생선구이 골목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쭉 횟집들이 있는데요. 횟감용 새우는 이쪽 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많다. 이야, 여기 꽃새우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새빨간 게 꽃처럼 예쁘게 생겼죠? 맛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이쪽에 보이는 건 닭새우고요. 얘네들도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큰 건 가격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쁘게 생긴 꽃새우와 달리 이건 상당히 까칠하게 생겼죠. 꼭 닭대가리 같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생선구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생선구이는 이면수어, 장문볼락, 도루묵, 가자미, 양미리가 기본 구성이고 집집마다 꽁치, 방어, 새우 등 약간의 종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면수, 열기, 양미리, 가자미, 도루묵. 아, 오징어는 안 들어가네.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도루묵도 한 마리 10,000원씩이고요. 새우도 한 캔에 10,000원. 이 10,000원짜리 새우의 정체는 바로 꽃새우와 닭새우입니다. 아마도 화력한에서 죽은 녀석들이겠죠? 매니저는 이 새우에 꽂혔네요. 나는 새우만 있으면. 그러면은 새우 하나 하고요. 네. 여기 제일 많이 나가요. 한 마리 하시면 10,000원. 요거 2개 말고 나는. 요거 2개 빼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지에서 저거 할까. 그리고 무늬오징어 작은 거 한 마리만 같이 주세요. 10,000원짜리 하나. 네. 예. 사장님이 아주 서글서글한 게 친절하시네요. 여기선 회 써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모듬 생선구이 구성을 살펴보면 작지만 고소한 내장은 꽉 찬 오징어 통찜,
기본 구성의 이면수어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도루묵입니다. 벌써 이렇게 알이 들어찼어요. 이건 양밀이고요. 마지막으로 꽃새우와 닭새우입니다. 갓 잡아서 때깔이 아주 투명한 무늬오징어 회입니다. 요 꼼지락대는 건 다리고 이건 몸통입니다. 워낙 연해서 넓게 썰어도 괜찮은데 여긴 채를 쳐주셨네요. 생선구이 냄새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식전주부터 한잔 하고 가야겠죠? 무늬오징어 맛은 어떨지 한 젓가락 그대로 먹어봅니다. 일반 오징어보다 확실히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도 진합니다. 한 젓가락 듬뿍 집어서 초장에도 한 입. 꼬들꼬들한 다리도 또 한 입. 도루묵은 알이 더 커지면 오히려 맛이 떨어집니다. 요맘때가 먹기 딱 좋죠. 간장 콕 찍어서 그냥 통째로 와구와구 먹어주면 됩니다. 뼈 바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면수어는 뭐 완전 애기네요. 너무 작아서 기름기도 별로 없고 사실 얘는 그닥입니다. 모든 구성 중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놈입니다. 따뜻한 맛에 먹어야죠 뭐. 참고로 미리 한번 구워놓은 생선들이라 식거나 오래 구우면 퍼석하고 맛없어집니다. 아끼지 말고 팍팍 드세요. 작은 양미리도 지금은 뱃속에 알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얘는 식으면 뻣뻣해지니 부지런히 먹어야 해요. 양미리도 가끔 이렇게 먹으면 나름 맛이 괜찮네요. 다음은 작은 오징어 통찜입니다. 이런 건 작은 오징어가 더 고소하고 맛있죠. 초장 콕 찍어서 한 입.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매니저의 새우도 뺏어 먹습니다. 요 새우들은 특히 오래 굽지 말고 빨리 드세요. 수분이 빠지면 살이 쪼그라들고 껍질만 남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닭새우는 노릇하게 구우면 아주 바삭해집니다. 갑각류 특유의 풍미도 무척 진해지기 때문에 사실 구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까칠하게 생겼죠? 단단한 투구 같은 대가리 하며. 그리고 가시배 새우란 표준명은 배에 이 뾰족한 가시들 때문에 붙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선 건어물 상점을 구경합니다. 집에 건어물이 떨어지면 몹시 불안해지거든요. 결국 쇼다리도 사고 버터구이 오징어도 사고 맥주 안주는 또 잔뜩 쟁여놓았습니다. 이것도 하나 주세요. 건어물집 댕댕이와도 한참을 놀아주다가 꽈배기 하나 사먹고 집에 왔습니다. 사실 도나스도 하나 더 먹었습니다. 간만에 바닷가에 나오니 기분이 좋네요. 사실 지난주에는 회를 못 먹어서 입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한 게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온갖 수산물이 맛있어지는 시기죠. 맛있는 식사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